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여러분은 직렬독서, 병렬독서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완독할 때까지 다른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직렬독서, 여러 권을 번갈아 가며 읽는 것을 병렬독서라고 하더라고요.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자의 주장과 책의 내용을 이해해가면서 정확하게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하고, 반대로 핵심 주제만 파악해서 빠르게 읽는 방법을 속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보통 독자의 상황이나 읽는 목적, 그리고 책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하며 읽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독서법이라고 부릅니다. 직렬독서, 병렬독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책을 읽을 때 한 권만 읽는지 아니면 여러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직렬독서의 장점은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아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병렬독서의 장점이 폭넓은 지식을 섭렵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직렬, 병렬독서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들이 있었더라고요. 서구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다중 텍스트 독해라고 해서 책, 논문 등 여러 출처의 텍스트를 동시에 비교, 분석, 통합하면서 읽는 전략을 말합니다. 소설 같은 경우 직렬 독서 전략이 효율적일 겁니다. 해리포터 읽다가 반지의 제왕 읽고 반지의 제왕 읽다가 단테 신곡 같은 고전을 읽게 되면 내용이 섞이고 몰입이 안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 모르는 내용들은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보며 읽거든요. 인문학의 대표격인 역사, 정치, 철학, 사회 등 각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어깨 걸고 나란히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병렬 독서가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책을 읽고 활발하게 저술 활동을 하셨던, 한마디로 그 분야에 도가 트셨던 선조님이 계셨습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은 전라도 강진 18년 600기간 동안 73종의 약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연평균 4종의 책을 28권 정도 쓰신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하시는데 개인적인 능력도 무척 대단하셨겠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분류했던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인데요. 그 핵심 역할을 했던 방법이 바로 초록입니다. 내 학문이 먼저 주장하는 바가 있은 뒤라야 저울질이 내 마음에 있어 쉬하고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초록은 핵심 내용을 뽑아 적고 관련 항목끼리 묶어 정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초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산 정혜경 선생이 책을 집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은 책을 집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책의 목차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인덱스를 우선 뽑아내는 거죠. 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차를 뽑아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은 새해가 되면 반드시 했던 일이 1년치 공부 목표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분화해서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챕터별로 다룰 범위까지 선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한다고 할 때 26년에는 마케팅 관련 책을 읽어봐야겠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니 온라인 쪽으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주력이 되는 것들이 스토어, SNS, 유튜브, 온라인 광고 정도 공부해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선정하고요. 제품을 파는 범위의 내용들을 공부해야겠다는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에서 다룰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은 인덱스가 됩니다. 책 제목은 마이너의 온라인 마케팅이 되고요. 챕터는 1장 스토어부터 4장 온라인 광고까지 정해지죠. 그리고 각 장별로 제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것들, 브랜딩이나 판매 관련 마케팅 기법들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련 서적과 필요한 자료를 모아 공부를 하고요.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초록으로 적어 모아 글로 엮었습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도 이런 과정으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록은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학습하고 발췌해서 별도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초록해둔 내용들은 관련 항목끼리 종류별로 모아 책을 집필하는데 활용하고 인용한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책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의 개인 도서관에는 약 6,500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노트를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라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빠질 수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연구했습니다. 해부학 책을 저술하기 위해 39의 시체를 해부했다는 내용은 너무 유명하죠. 이런 학문적 탐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를 남길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다독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략적인 독서 방법과 기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수백 권의 저서를 남겼고요.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 작성에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빠르게 읽고 핵심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한 가지 주제 아래 여러 분야의 책을 동시에 같이 읽고 기록함으로 지식이 연결, 통합되는 거죠. 이런 지식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창의성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로 문장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왜 이 문장을 발췌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윤택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뿌리째 흔들려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비판적 사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기 기억을 강화하게 됩니다. 능동적 형태의 독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읽는 형태보다 요약해서 쓰는 과정이 뇌의 해마를 자극하고 뉴런을 활성화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논어에 일이관지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병렬적 독서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이관지가 아닐까요? 오늘은 병렬적 독서, 다중 텍스트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학문을 공통된 주제 아래 묶어 읽고 기록하는 독서 방식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너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